이거 제가 150만 원 받습니다. 와, 100만 원 정도가 싸네요. 그냥 100억 하겠습니다. 아, 될 거. 프리미엄이 계속 붙게 되면 그 과세될 위험성이 분명히 많겠죠,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TV의 토킹 세무사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뭘까요? 혹시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명품 있으신가요? 저는 뭐 보기다시피 지방 땡. 오늘 PD님이 입고 오라 그래갖고. 근데 와보니까 저만 입었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산 거는 시계 있는 것 같고 명품 옷을 소화를 못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저는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내세울 만한 명품은 없고요. 뭐 저도 시계 정도 있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비싼 명품이라고 내세울 정도는 아니라서 그때 예전에 선물 한번 사주려고 에르 땡땡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핸드백을요? 근데 가격을 보고 그냥 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동그라미가 한두 개 더 붙어 있더라고요. 관세 붙겠죠? 부가세, 개별 소비세. 이제 개별 소비세에 이제 서브텍스라고 해가지고 뭐 교육세나 뭐 물품에 따라 가지고는 뭐 우리가 전체 유류세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개별 소비세에 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뭐 주세가 붙을 수도 있고 담배 소비세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가 개별 소비세인 거잖아요. 명품 얘기를 앞에 쫙 했으니까. 그래서 개별 소비세 하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그럼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덕기 세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라는 거 안에는 뭐 물건 가격도 있을 거고 세금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책정 가격이 있을 거고 관세가 붙을 겁니다. 우선 수입을 한 물품이라고 하면은 관세가 붙으면 그 위에 개별 소비세가 또 붙게 되는데 개별 소비세를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인 물건 가격이랑 관세랑 합친 금액의 대략적으로 한 20% 그리고 교육세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교육세라는 거는 개별 소비세의 한 30% 정도가 붙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금액들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거 뭐 대충 더해봐도 한 40에서 50% 사이로 붙어서 우리가 지금 물건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치성 물품을 살 때 지불하는 세금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별 소비세는 말 그대로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인데 소비세에는 크게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고 특별 물품이나 특별한 요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소비세가 예전에 특소세라고 했는데 이 특소세가 명칭이 개별 소비세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뭐 가세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가 전체 가액에 대해서 210만 원이면 210만 원 전체에서 개별 소비세 20%가 붙냐? 그건 아니고요. 200만 원까지는 기준금액으로 해가지고 붙지 않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기준금액도 보석류의 경우에는 또 500만 원까지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니까 조금은 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되는데요. 골프장, 경륜장 이런 곳에 입장할 때도 개별 소비세가 다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과세 유흥장소라 그래가지고 영업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가 붙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왜 골프 운동인데 개별 소비세가 붙나? 입장할 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돈 낼 때 보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골프가 뭐 옛날부터 기족운동, 뭐 특권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개별 소비세가 붙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진입 장벽이 완전 낮아져가지고 요새 골프장 부킹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거 부과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오바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체육을 제주도처럼 개별 소비세를 좀 감면해 준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이전에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 양성을 위해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달라라는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0cc 기준으로 예전에 달랐는데 지금은 5%로 알고 있어요. 개별 소비세보다도 이 개별 소비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승용차냐 비영업용 승용차가 구분이 됩니다. 개별 소비세를 만약에 부과가 안 됐으면 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실 때 쓰는 유류비라든지 수선비가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에서. 근데 개별 소비세가 붙은 차를 사업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류비나 수선비 혹은 구입
부분이 부가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는 있고요. 9인승 이상, 승합차 아니면 트럭 이런 것들은 안 붙죠. 그리고 1000cc 이하 그리고 전장 3.6m, 폭 1.6m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또 개별 소비세가 안 붙으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절세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전기차도 3.6m 전기차 그다음에 폭 1.6m에 대한 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도 개별 소비세가 그 요건에 해당하면 안 붙습니다. 지금. 물건 가격이 500만 원이다 라고 쳤을 때 물건 가격에 개별 소비세가 붙겠죠. 근데 개별 소비세를 엄밀히 계산을 해보면은 뭐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만 원 초과하는 이 300만 원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20% 붙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개별 소비세의 30%가 또 교육세로 붙게 되는데 300만 원에 20%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 개별 소비세로 붙게 되고 거기에 또 30%인 18만 원이 교육세 이렇게 붙게 됩니다. 개별 소비세, 교육세, 물건 가격 이 합친 금액의 10%가 또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붙게 되고요. 이 모든 걸 다 합친 금액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하시게 되는 판매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는 일부러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을 했던 물건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관세가 붙게 될 거고요. 수입한 물건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조한 사치성 물품이다. 관세는 따로 붙지 않을 거고요. 근데 사실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금이죠. 관세는 185만 2천 원을 초과하면 50%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개별 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뭐 이런 관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명품을 많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중에서 가장 명품이신 조덕기 세무사님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로 잡으실 겁니까? 그냥 100억 하겠습니다. 100억. 물건 가격 100억이라고 치고 보석이니까 보석으로 치고 보석으로 치고 이제 그 초과되는 부분에서 20%가 개별 소비세니까 네. 20억이 되네요. 그리고 다시 20억에서 교육세 30%면 26억이 되는 26억. 거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으면 그렇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야, 한 180억 줘야 되겠네. 와, 와이프가 180억 벌었네. 대단하네요. 예를 들면 발렌타인 30년산 면세점에서 사면 한 35만 원 35만 원 정도 하는데 백화점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150만 원 받습니다. 와, 100만 원 정도가 싸네요. 바 거래처들 보면 들어오는 가격이 백화점 가격의 한 반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싼 거죠. 사업자가 사는 것보다도. 한갑 20가치면 4,500원이잖아요. 근데 개별 소비세에 붙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0원 정도 붙는다고 해요. 598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600원 정도가 개별 소비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소비세 자체가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을 하거나 그다음 물품이 반출된다라고 얘기해요. 반출된다라는 얘기는 제조하고 나서 되는 부분이라서 각 거래마다 개별 소비세가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부분이 사업성을 가지고 거래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부과되었을 때 뭐 고급 물품이나 이런 거면 붙었겠지만 재판매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중고거래에서 거래될 때는 붙지 않겠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 땡땡 뭐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계속적으로 판매한다고 보면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게 대부분 예전에는 비싼 가격에 사서 싸게 팔았으니까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으니까 과세를 할 수 없었을 건데 요즘에 이게 이슈가 되고 아마 앞으로도 조금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우리 뭐 테크라고 하잖아요. 시테크 그다음에 무슨 피규어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엄청 활성화되었고 미국 증권거래 시장에는 스톡엑스라고 해가지고 운동화 파는 그 사이트도 매출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도 아마 크림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납세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 수익과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과세될 위험성이 분명히 많겠죠 앞으로는. 프리미엄이 계속 붙게 되면 그 프리미엄에 붙은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건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이슈는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그렇게 뭐 중고 거래 혹은 명품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표방하고 소득세를 내는 분들뿐만 아니고 사이트에서 엄청 많은 다량의 물건들을 100억이 넘는 물건들을 이거 팔므로 인해가 뉴스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소득세법 자체에서 열거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구매를 했던 금액에 대한 구매 증여조사라든지 뭐 출처조사라든지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런 부분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소득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과거에 중고거래에서 판매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과세를 하는 것도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소급과세 부담이 있으니까 단순히 금액만 크다고 해가지고 과세를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100억은 과세하고 90억은 과세하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본문에서 넣어서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규정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계속 이런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분명히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복적, 계속적이 아니니까. 너무 비싼 거 파셨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 130억 팔았을까? 뭐 지금 추적하고 있겠죠 분명히. 저 돈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부터 먼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 소유인지 아닌지도 먼저 봐야 될 거고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 나는 이거 팔기 위해서 샀다와 그럼 부가세 환급 받고 나서 물건을 세금 계산서나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신고를 하면 환급받은 부분보다 더 많이 부가세를 납부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건을 환급만 받고 판매는 중고 사이트에서 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탈세가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는 받을 때를 다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고는 없다. 중고나라에서 팔았으니까 나는 과세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성이 없을 때 얘기할 거고 본인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매한 장소가 꼭 우리 사업장이 아니고 뭐 중고 사이트든 뭐가 됐든지 간에 환급받은 부분은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가져가도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홍보팀이 이쁘게 만들어주신 상자로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병덕 세무사님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원샷 이병덕 세무사님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것 때문에 요새 로또 운빨이 안 들어오는지 도저히 당첨이 안 되네. 하나씩 뽑아주시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뽑아서 자꾸 뽑히는 건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네? 이거 설정 아닙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